여러분, 오늘 시장도 박살이 났고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죠. MSCI 리밸런싱, 골드만삭스의 한국 투자 의견 조정 하향, 그리고 오미크론, 그리고 파월에 대한 언급, 여러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무척 컸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셀트리온의 수출 소식이 있었죠. 제가 아까 쪽지로서 같이 언급드렸었는데요. 그 부분 확인하면서 먼저 이 글로써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열렬히 사랑했던 셀트리온과 주가가 떨어지니 죽도록 미워하는 셀트리온은 결코 다르지 않다. 지금의 위기는 늘 지나고 보면 기회였다. 대부분 미치도록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그 힘든 시간에 나는 미쳤다고 생각하고 샀던 주식은 늘 옳았다. 항상 말씀드리죠. 셀트리온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다. 그런데 가장 안 좋아 보이는 지금 이 시점에 미쳤다고 생각하고 샀던 주식은 늘 옳았다. 여유자금 있으면 담을 시기입니다. 없으면 견디셔야 합니다. 왜? 지금까지 견뎠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가 되지만 결국 성장하는 기업은 이 모든 파고를 뚫고 결국은 성장한다. 시장은 예측할 수는 없어요. 다만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훌륭한 기업은 늘 동행한다는 부분이죠. 장기간 동행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파고, 퍼펙트 스톰이 닥치더라도 그 부분을 견뎌내셔야 합니다. 왜? 이제 수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쵸? 오늘 코스피 지수가 2.4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보게 되면은 고점 1.16에서 저가가 2.98, 3%에 가까운 하락률이었어요. 굉장히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었죠. 거래량도 동반이 되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큰 하루였다. 지금 이 부분이 뚫렸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 부분 지지받을 수 있는 이 구간이 뚫려서 오늘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고 박스권을 형성해야 되겠죠. 변동성 하락에 이었던 부분이요. 요 슈팅 나왔던 부분을 그대로 돌렸습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박스권 돌파하니까 쭉 치죠. 그리고 요 박스권 잠깐 친 다음에 다시 한번 슈팅. 요 부분이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나왔던 부분이 돌라져 나왔다. 그쵸? 이 부분이 되돌림이 나왔고요. 결국 이제 이 근방에서 지지를 받고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쵸?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슈팅에 나왔던 부분, 여기가 보이세요? 이 슈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보면 또 하나 보이죠? 왜? 대한민국의 차트는 코스피와 삼성전자는 거의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은요. 삼성전자죠? 똑같이 생겼어요. 코스피하고요. 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부분량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슈팅 나오고 여기 박스권 슈팅 그리고 되돌려주고 나왔거든요. 얘는 다행히도 그 부근에 있어요. 체킹해 드릴게요. 자, 지지 라인을 보게 되면 다행히 얘는 그 근방에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이렇게 슈팅 나오고 되돌려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박스권에서 지지를 좀 받아야 될 것이라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슈로 하나씩 오늘 수급문 보면은요. 기관이 6,364억 원 매도했고요. 금융투자가 4,271억 원을 매도했어요. 오늘 매도의 중심이었고요. 연금이 1,000억 원 가까이 매도했다. 그리고 투신이 300억 정도 매도했는데요. 결국 오늘의 매도의 중심은 기관이었다. 외국인이 1,377억 원.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제 신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털리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나씩 좀 이슈를 살펴볼게요. 모더나 CEO, 기존 백신 오미크론의 효과 떨어질 듯. 이 이슈가 나오면서 미 증시와 더 나아가 신흥국 증시 그리고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왜? 다시 이거 코로나가 확산되는 거 아니야? 백신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감염 경로 그리고 몸속에서 백신 지속 기간 그리고 변이에 대한 부분 그중 감염 경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오미크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백신을 좀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 화이자나 모더나나 그죠?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개발한다고 하면 백신에 대한 유효성과 안정성, 그중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락다운이나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다. 그쵸? 이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 중요했던 거죠.
파월, 오미크론 경기 하방 위험, 인플레 우려도 키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혼란스럽다. 파월 레트로, 통화 긴축 타이밍 또 놓치나,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책 실기론 부당할 수도, 연준 또 광막 모드 가능성,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지만 결국 일각에서는 또 파월 상원 청문회 앞두고 자료 발표, 정책 등 상당히 곤혹스러워져 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플레가 나옴으로 인해서 연준이 또 긴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쵸? 근데 무엇이 됐든 변동성, 불확실성은 좋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는 고용과 경제활동의 하방 위험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공급 제약의 지속성과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내년까지는 남아있을 것. 그래서 공급 제약의 지속성, 그쵸? 락다운, 무역거래에 대한 축소, 그러면 공급에 대한 불안정성이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이 다시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쵸?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경기는 빠그러지는데 인플레가 나오게 되면 연준은 움직인다. 그럼 뭐죠?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경제 성장은 멈추는데 전 세계 연봉 소득은 떨어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죽을 맛이죠. 내 월급은 떨어지는데 물건의 가격만 올라간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땡긴다. 그러면 자산시장에는 거의 최악의 소식이라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서 증시에 대한 변동성을 키웠다. 근데 항상 언급드리잖아요. 연준은 절대 금융시장을 좌시할 수 없다. 왜? 2008년 이전과는 다르게 2008년도에는 이전에는 누구죠? 벤 버냉키 이전에 폴 볼커, 옐런 그리스폰, 이 시대에는 연준이 금융시장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금리를 끝까지 올렸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경제 패권, 전세계 달러 패권,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실물 경제를 포기하고서라도 소중한 달러의 기축통화를 수호를 지켜내기 위해서 경제를 포기하고 금융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금리를 올리면 끝까지 올렸다. 그러나 2008년도 이후에 뭐죠?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금융시장, 연준이 바뀌었어요. 제가 분명히 언급드렸죠. 금융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이제 실물 경제 시장의 4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4배 이상의 규모인데 얘가 흔들거리게 되면서 실물 경제를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연준이 달라졌어요. 금융 경제를 끊임없이 신경 쓴다. 그 이면에는 미중 패권 전쟁이 있다. 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 긴축과 이런 부분이 쉽지 않다. 물론 또한 실적 장세로 통화 정책에 의해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뻗어나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또한 우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제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개인 투자자가 예측하는 부분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파고가 오더라도 훌륭한 투자에 장기 동행하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도 시장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경제 하나로서 절대 시황과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 정치, 그리고 무역, 산업, 패권, 사람, 리더, 대통령,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하나만 보고 장기 동행하는 게 투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드만삭스 한국 증시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향 조정. 이 부분도 영향을 조금은 미쳤던 것 같아요. 그쵸? 치딜이 뭔데 한국 증시를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는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참 짜증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오미크론이 당분간 증시에 영향을 전 세계에 미칠 것 같다.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락다운, 무역에 대한 공포, 인플레이션, 그리고 글로벌 공급이 축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냐. 차량용 반도체부터 해서 전 세계에 이어지는 원자재 인플레이션. 사실 이 부분에는 미중 패권 전쟁이 중심에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2차 전지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국과 영국과 일본이 자국에서 직접 생산을 하겠다. 이런 4차 산업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이런 부분들이 겹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존의 경제 공식이 시장 자본주의에서 대량 산업 생산에서 플랫폼 시장으로 바뀌어가게 되면서 가계 기업 정부 금융기관에서 이제 이 공식이 약간은 예전의 경제 공식이 맞춰지지 않는 그런 공식도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지만 그래서 훌륭원에서의 장기 동행한다고 하면 이런 모든 불확실성과 파고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단 시간의 차이만 시간으로 했지 않다면, 그쵸?
오미크론 수급 변동성 2900도 깨진 검은 화요일. 그래서 여전히 불안한 월말 리밸런싱 겹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증시를 봤었을 때 니케이가 1.65, 1.63 자 밀렸죠? 장막판에. 그리고 상해는 강보합권 0.03 선방했네요. 항생은 지금 하락 마감했다. 전세계 증시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은 어제 0.68, 나스닥이 1.88, S&P가 1.3인데요. 지금 선물을 좀 보고 올까요? 미국 US 다우가 1.61, 그리고 S&P가 1.19, 나스닥 100이 0.51, 러셀 2000이 2%대. 미국 선물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변동성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표를 봤을 때 특이했던 점이 하나, 오늘 한국 증시가 영향을 받았는데 오히려 환율은 워낙 강세였다. 기관들이 많이 움직였다. 이 기관이 중심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가도 지금 급하게 뛰었다가 70불 조금은 안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만하다. 그쵸? 자, 장전에 보도자료로 나왔던 내용이 로이터에도 셀트리온 유럽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공급 계약 체결해서 로이터에서 언급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물꼬를 텄다. 그쵸? 시작하는 부분이다. 회사는 갈 길 가고 있다. 직원들은 목숨 걸고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숫자로서 증명된다. 큰 그림에서 셀트리온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싸질 때마다 담는 방법, 여유자금과 장기로 대응한다면 언제나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 와이어에서 셀트리온 코로나19 변종에 대처하기 위해 항체 플랫폼을 사용하여 분무, 그쵸? 흡입형 칵테일 요법 개발 가속화한다. 임상 1상을 완료했다는 그런 소식이죠. 그래서 레키노라와 CTP63 나오는 대부분의 변이에 대해서 중화능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보다 적은 항체 양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 편의성, 유효성, 안정성 4가지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왜? 경구용은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이 없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이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항체이다. 그리고 생산량에 있어서, 그리고 대응력에 있어서 셀트리온이 정말 기대가 된다. 레케노라 1공장 100만 명 분량 이제 5% 빠져나갔습니다. 95%. 그리고 삼바와 CMO 추가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총알이 95% 남아있다. 그 부분들로서 셀트리온이 한 번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 흡입형으로서 한 번 더 레벨업한다. 그리고 합병에 대한 부분, 앞으로 갈 만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이 시장의 파고 수백, 수천 가지 또는 수십 가지의 이런 변동성과 이유들, 이슈에 대해서 개인들이 일일이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왜? 노벨 경제학상 받은 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올바르게 간다고 한다면, 내 멘탈만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장기간에서 동행을 한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36년 동안 950배, 아마존 2000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큰 그림에서 이제 시작이다. 담으면 된다. 매출 2조에서 20조까지 간다. 그쵸? 레케노라 가장 효과적인 초기 항체 치료제. 좋은 내용의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물론 마음에 안 든 내용도 있긴 했었는데, 자 볼게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중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키노라가 초기 치료제에서 가장 효과적인 항체 치료제라는 의견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당연한 부분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했던 부분이겠죠. 여기에 더해 2, 3개월 후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 의료 현장에 도입되면 치료 실적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부분이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머크 이미 50에서 30,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이 아니다. 안정성, 그쵸? 유효성 다 어느 하나 사실 검증됐던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이자 또한 에이즈 치료제와 병용 투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검증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주제로 26일 자담회를 열어 전반적인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자담회에는 의협 코로나19 대책 전문의 위원장 천은미 이대목동 호흡기 내과 교수 박수연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참여했다. 천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치료 중 국내에서 개발한 레키노라가 초기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항체 치료제로 증상 발현 7일 이내에 투여 시 전체 환자 대상 70에서 72% 입원율과 사망률을 감소시켰다.
해외지에서 개발한 소트리비바의 경우 증상 발현 7일 이내 투여 시 입안 사망률을 85% 감소시켜 국내에서 잘 활용한다면 중증 환자 치료인데 도움이 될 것. 레키노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청교수님은 언급을 하셨죠. 초기 때부터. 그래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겠죠. 중증 환자 치료와 관련 청교수는 일반 산소 치료 환자의 경우 렘데시비를 사용하면 약 40% 사망 치사율을 감소시키고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덱타메스손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 치사율을 36%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체 치료제는 확진 초기 중증화 진행 예방에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입원 후에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병원에서는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고 주로 의료병원이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만 사용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에서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에서도 항체 치료제를 적극 활용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생활치료센터에 별도 주사제를 마련해 5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 보유자와 같이 항체치료 대상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당일 최소 9년간이 이상의 전문가가 환자를 진단해 바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 교수는 이와 같은 입소기간을 일주일에서 3-4일 내로 단축시킬 수 있어 생활치료센터의 회전율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재택치료자는 지자체 보고소나 의료기관 중 전부 지정하는 곳에 방문해 주사를 처방받고 기가에 경과를 관찰하도록 하면 된다. 코로나19는 일상생활을 저해하고 장기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중증 환자를 줄이는데 초기 항체 치료제를 도움된다면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은 청 교수가 지금 레키노라를 적극 활용해라. 그래서 어제 이제 당국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다. 이 기사가 언급됐고 이제 데이터가 깔리겠죠. 이 모습이 전 세계 유럽에 그리고 전 세계 모습에서 나왔던 부분이다. 그리고 레키노라가 지금 첫 수출 물꼬를 트웠다. 오늘 하락은 결국 시장의 하락이었다. 거기에 공매도가 더 나왔던 부분이다. 시장이 하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실적에 대한 추세에 대한 확인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된다면 파고를 뚫고 간다. 단 시장은 빠그러지면 안 되겠죠. 그쵸? 시장은 받쳐줘야 되겠죠. 셀트리온, 바이넥스,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국산화 협력. 예전에도 바이넥스와 CMO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협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급을 바이넥스에 위탁하고 관련 생산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키노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생산, 임상에 대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레키노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급을 바이넥스에 위탁하고 관련 생산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 보면 셀트리온 관계자는 국내 바이오 업계의 상생 및 발전을 위해 추진한 소부장 국산화 과정에 결실을 맺고 있다.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유일하게 담당하는 셀트리온이죠.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셀트리온밖에 없다. 신약 후보 물질 그리고 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3상 그리고 직판 전 세계 유통을 하고 그리고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그쵸?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하고 바이오와 케미컬과 생산과 판매 모든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셀트리온이 유일하기 때문에 같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큰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 의협신문에요. 코로나19 상황 급변 전문가 협의해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의협 KMA TV 코로나19 전문가 자담회에 천우미 교수가 출연하셨죠. 그래가지고 치료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확진 초기 항체 치료제가 효과적이다. 연일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언급을 늘 하십니다. 초기 때부터 그러셨죠? 그래서 중증도에 따른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유효성, 안정성 정말 좋다. 부작용 없다. 초기 치료에 효과적이다. 항체 치료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기에 좀 치료해라.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서 빨리 치료해라.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언급한다. 치료제 부작용 없죠. 국내에서 23,000명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부작용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급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가 깔리면서 그리고 또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이런 작은 모습들이 전 세계의 모습이라 생각을 한다. 그쵸? 우리는 우리의 소식을 기다리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제가 드렸었죠? 쪽지 보내드렸었는데요.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칠게요. 수출의 시작이 열렸습니다. 이제 1공장 물량이 시차를 두르고 유럽과 전 세계로 뻗어나가리라 생각합니다. 흡입형도 임상 1상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들리더군요.
그런데 주가는 도대체 왜 1번 시장의 하락 아까 살펴보았죠. 2번 공매도 오늘은 메릴 린치의 등장이네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1번은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러나 2번 공매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1공장 물량 중 100% 중 5% 나갔습니다. 총알 중 5% 소진했고 아직 95% 물량이 남았습니다. 셀트리온 2020년 실적 매출 1.8조, 영업이익 7천억, 순이익 5천억입니다. 레케노라의 물량을 단순 대략적으로 실적으로 환산 시 100만 명, 200만 명으로 계산 시 매출 2조, 영업이익 1조 몇천억, 매출 총이익 제조 원가 40만 원 기준으로 매출 총이익 1조 6천억입니다.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정말 파괴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신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순이익 1조 몇천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셀트리온 더하기 셀트리온 한 개 회사 더하기 엄청난 수익성 부가가치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레케노라 한 개 제품만을 가지고도 말입니다. 수출의 연속성, 이제 1공장 물량 다 나가겠구나. 대량이던 연속적이던 점진적이던 추세적으로 나오는 그 시점, 그리고 실적이 2020년 대비 실적 성장폭이 확인이 되는 그 순간까지 차분하게 주가 못 가면 여유자금, 장기로 매입하면 그만입니다. 지금의 호재는 여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호재, 즉 실적입니다. 오늘의 하락은 시장의 하락이었죠. 거기에 공매도가 더 신이 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시장만 빠그러지지 않는다면 셀트리온의 성장은 막을 수 없습니다. 시장이 빠그러지더라도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결국 이 파고를 뚫고 성장하는 기업은 그 주가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아마존 그리고 한국의 중후장대 상대 역사에서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제가 자본주의의 본질이라 말씀을 드렸죠. 흔들리지 마시고 원칙을 지키며 지치지 마시고 목적지까지 가자고요.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업가치, 내재가치, 그리고 이제 숫자 찍어내는 그 순간까지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들려야 합니까? 지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